지난 몇 개 영상 전에 이 도식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4개의 캐비넷을 제가 보여드렸죠. 이 4개의 캐비넷이 동일하게 819일간, 첫 번째 캐비넷, 두 번째 캐비넷은 819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첫 번째 캐비넷이 상승장이고 두 번째 캐비넷이 조정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캐비넷 안에 지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상승이 끝났냐, 더 가느냐, 이게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돈 버냐 안 버냐를 떠나서 저는 이런 게 재밌어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있다는 거. 도식을 보면 상승값 1이 있고 상승값 2가 있죠. 이게 상승장이 안 끝났다면은 상승값 2까지 가는 겁니다. 상승장이 끝났다면 이제 하락을 맞이해서 819일을 채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간에 얼마나 남았나 보면요, 현재로 549일이 지난 거예요. 자, 550일이 지났으니까 819일에서 약 한 200에서 300일 정도는 하락이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락장이라면. 상승장이라면은 약 200일 이상 상승장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승값 2까지 가서 하락값 2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상승을 가느냐에 따라서 하락값이 달라지겠죠. 최고치는 40만 달러를 가는 겁니다. 내년 6월까지. 해시레이트나 채굴의 형태, 반감기를 다 고려했을 때 이렇게 도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조건이 상승장이려면 상승값 2까지 갈 거면 월봉입니다. 여기 지난 최고점 64,000달러에서 0.618짜리인 42333달러, 42.333K, 현재 42.68K입니다. 월봉 마감이 42.333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진핑의 특성과 중국의 현재 특성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당이라는 공무원 조직이 56개의 민족 중에 한족, 가장 인구가 많은 한족이 약 6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나머지 40% 정도 인구가 55개 민족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조선족도 한 민족이죠. 중국의 56개 민족이 큰 땅덩어리에 10억이 넘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화사상이 근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화사상은 종교성도 배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회인민주의가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개방개혁으로 조금씩 받아들여 온, 이게 이제 50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덩샤오핑이 임기가 끝났을 때 이후로 시진핑 이전에 후진타오까지, 요때까지는 인민해방의 방식으로 중국 공산당의 방침이 자본주의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시진핑은 지금 공부론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공동부유라는 것을 왜 시진핑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전에 후진타오나 요때까지랑은 다르게 자기 색깔을 좀 드러내야 되잖아요, 장기 집권을 하려면. 그런데 이 사람의 사고의 정배열은 뭐냐면, 시진핑은 엘리트 가문에서 자랐지만 이 사람은 인민 대중의 노동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젊은 날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동 현장을 다 몸소 체험을 했어요. 7년을 넘게인가? 이 사람의 사고가는 젊은 날에 내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유력한 인물이 됐을 때 중국 내에서 중국 인민을 해방시키는 이런 철학과 사고관이 굉장히 인민 대중과의 어려움을 한솥밥을 먹으면서 다 각인이 됐었어요. 젊은 날의 사고관이 이게 사람을 다 지배하는 흔들림 없는 또 굳건한 철학이 되잖아요, 보통. 후진타오, 그러니까 덩샤오핑 이후에 후진타오까지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주석들이, 당서기들이 엘리트이지만 노동성을 경험한 자들이 아니에요.
사회주의를 혁명을 이룬 세대이긴 하지만 노동성이 시진핑처럼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회주의는 사실은 골격과 논리와 머리, 이런 브레인적인 어떤 그 노동성, 그리고 인민대중성,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진핑은 젊은 날부터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부유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우리나라 예를 들면 삼성, 현대 이런 데서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반도체를 통한 수익이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공동으로 전 인민에게 나눠서 갖는 것이 더 우선시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는 가장 지금 중국 지도자들 중에 가장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 마인드를 가졌으니 전 세계의 이윤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겨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이 더 잘 살고 고통이 덜하게 만드는데 그 공동부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헝다 같은 사태는 시진핑이 물러나지 않는 한 공동부유론에 입각해서 이런 부유한 기업들이나 마윈이나 이런 데들의 어떤 그 수익을 중국의 인민들의 대중을 위한 어떤 그 용도로 계속해서 공동으로 분할을 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헝다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중국이 무너지거나 그런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헝다를 안 도와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헝다가 무너질 때에 대중들이 조금 더 피해가 덜 하게끔 하는 것을 겸해서 이렇게 실행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또 하나는 중국의 채굴이나 이 비트코인 어제 악재가 있었잖아요. 중국이 모든 금지령. 그것도 이렇게 일맥이상통하는 거거든요. 부유한 자들이 돈을 외국으로 빼돌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이 가상화폐를 막아서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정부가 막더라도 56개 민족과 중국의 그 땅덩어리에서 쉽습니까? 중국 채굴자들을 몰아내긴 했지만 아직도 존재하고요. 이 사람들이 대개 중국의 시골에 보통 채굴자들이 어떤 공간에서 전기를 쓰면서 채굴을 하냐면요. 도시 내 번듯한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시골은 우리나라의 시골은 상대도 안 되게 엄청난 산과 들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노는 밀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소 키우던 어떤 폐가나 우리, 소우리가 우리나라의 소우리의 한 100배는 돼요. 그러면은 이제 비포장도로로 들어가가지고 소우리를 개조하는 거죠. 전기 붙이고. 그러면은 소우리의 창문에 유리창도 없는 그런 데들을 빌리고 임대료도 엄청 싸니까요. 임대료는 요즘 물가가 올라서 10만원. 그러면은 월세 10만원짜리 그렇게 넓은 공간을 도시에서 빌리느니 시골에서 그렇게 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상해나 이런 북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채굴자들이 그런 데서 채굴을 하고요. 거기에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관시 그리고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공무원들이 착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비리에 더 심하면 심했지, 걔네는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까대고 고쳐내고 있잖아요. 비리, 관직 비리. 근데 걔네는 우리는 상대도 안 돼요. 걔네는 말하자면 전자입찰도 없어요. 그런 시골로 들어가면. 우리도 전자입찰이 있는 곳이 이제 얼마나 됐어요. 우리가 전자입찰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걔네는 수의계약이 지금도 난무해요. 그래서 내가 밀어주고 싶은 데다가 그냥 막 밀어줄 수 있다고요. 한 개 성 단위를요. 성주가 한 개 성 단위 또는 성주 밑에 공무원이 한 개 성 단위의 초중고가 있잖아요. 거기에 증명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학생증 만들러. 그 증명사진을 한 개 사진관에게 밀어줘요. 그러면 한 개 사진관이 그 성에 있는 수천 개 초중고등학교 증명사진 찍는 로비를 다 따내는 거예요. 그러면 걔 외제차 10대씩 봅니다. 사진관 차장이. 중국은 그런 곳이에요. 아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왜 이럴 만하는지 알겠죠. 또 크는 놈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우리의 100배, 1000배 마음대로 커요. 재산이. 규모가 그런데 10억인데 우리 인구의 20배잖아요.
해먹는 짓도 엄청나게 거대하게 한다. 자,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다 쳐내려는 마음이 지도자가 있어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을 강하게 나오는 건데, 뭐든지 금지시키고, 금지시킨다고 중국이 잡을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못 잡는 것도 허다하고요. 과거에 신창원 아시죠?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신창원이 3년 만에 도주 끝에 잡혔지만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신창원 같은 도주 능력을 가진 자가 중국에 풀어놓으면 아무도 못 잡습니다. 이해되시죠? 채굴자를 그렇게 보고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자고요. 그런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계의 신창원이, 우리나라는 그 도주한 사람 신창원 한두 명 나오잖아요, 한 해. 거기는 우리 인구의 20배입니다. 최소 20명에서 200명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암호화폐를 중국이 이렇게 꺾을 수도 없고, 블룸버그가 중국을 갖다가 빙자해서 이 가격을 하락을 한번 유도하는 것인데 택도 없는 짓입니다. 마음 편하게 갑시다. 42333 달러를 지킨다면 우리는 갈 길 가는 겁니다.